풀어보셨어요? 아니, 어! 두 번째 안 나. 세컨데. 괴로운데 이거? 풀어본 친구도 있겠지, 물론. 풀어본 친구도 있겠지만은, 기억이 안 나겠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기출문제의 장점,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느끼는 장점이 있죠. 효과가 있죠. 효과. 그게 뭐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출문제니까 푼다. 이건 괴롭거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효과 뭐였죠? 유형을 알 수 있다. 좋은 말입니다. 유형을 알 수 있지만은 일단은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현장에서 풀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이제 따로 이제 그지 시간 보통 정해놓고 풀잖아. 정해놓고 풀었을 때 그렇게 풀게 되면은 채점을 하잖아. 느긋하게 풀지는 않는다고 기출문제를 푸는 거니까 모의고사는 이제 어떤 기출문제를 모의고사로 보든 현장에서 풀었던 간에 채점을 한단 말이죠. 채점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수준 확인이 되는 거죠. 즉 내 점수가 합격권이냐 아니냐. 냉정하게 자기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왜? 합격선은 나오니까 대충 그지? 점수가 대충 나오니까 그건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쟁률에서 내가 이 정도 점수를 맞았고 다른 과목도 이제 물론 한 과목만 푸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과목까지 풀어봄으로써 자기의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준을 확인한 결과 이제 일단 처음에 얘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당락이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죠? 당락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당락 수준. 자기 점수대로 확인하면서 이 수준은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겪었단 말이에요. 대학을 들어갈 때, 그지? 수능 시험을 통해서 한번 겪었단 말이지. 그 성적을 보고. 안단 말이야. 모의고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전 떠올려 보시라고. 모의고사 전국 성적이 나와버리니까 걔는, 이 정도면 어디 가겠다. 이게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성적과 상관없이 저학년 때는 조금 더 진짜 머릿속에 있는 좋은 학교. 부모님이 생각하는 학교. 그런 식의. 그러다가 2학년, 3학년이 돼서 모의고사를 기출도 좋고 몇 번 풀다 보면은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학교를 자꾸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수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수준 확인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하시면요. 출제의 어떤 의도라든가 얘는 힘든 말이고 얘까지 분석할 정도는 사실 뻥입니다. 뻥. 출제자가 뭔 의도로 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어요. 출제자 의도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출제자 의도는 따지면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출제자 의도 파악은 힘듭니다. 왜? 냉정하게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솔직히 떨어져요. 문법이나 어휘 문제는 그냥 만들면 되지만 독해 문제는 지문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지? 지문을 구성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출제 의도는 아니고요. 출제자 의도 없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10문항 이상 나온다고 하지만 그 10문항을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각자 만드는 데서 어떻게 보면 그게 보면 문제은행식이야. 문제은행식이고 그 문제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자기가 혼자서 지문을 제대로 만들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지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옛날 지문에서 변형이 들어가는 거야. 변형. 적당한 변형. 가공 절차를 통해서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출제 의도입니다. 출제 의도가 아니라 출제 범위예요. 출제 범위. 의도라고 얘기하시면 괴로워요. 왜 그 문제 냈냐? 그냥 낸 거야. 그냥. 전국 시험에서 수십 명이 모여서 문제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영어 문제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경우는 수능 같은 겁니다. 영어 문제를 만드는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창작이에요. 지문 자체가 창작이에요. 지문 자체가.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수십 명이 모여서 창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해는 뭐야? 국어 실력이
국어 실력이 뒷받침 되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창작이 아니라 뭐니? 적당히 있는 기존의 지문을 가다가 돌리는 거야, 이게. 적당히 변형을 하시는 거야. 출제 범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 그래서 그 범위가, 문제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 어디까지는 없습니다. 최근에 본 알고 있죠? 최근에 본 경찰직에서는 GRE 시험 문제가 나요. GRE 시험 문제가 나요. GRE 수준을 대비하는 책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이게. 대학 졸업생들이 보는 시험이야. 대학원 가려고 보는 시험에 그 수준의 문제지에서 똑같이 내는 거야, 똑같이. 안 보잖아, 그치? 지금 거의. 우리 대학원에 아니라 미국 대학원 들어가는 애들이 그 영어 시험 문제야. 그 치르는 영어 준비하는 준비서에서 수험서에서 나온 거야. 똑같이. 실제 범위는 모른다. 다만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제된 지문이나 그 수준을 통해서 대충 그죠? 대학 졸업자라기까지보다는 기본적인 조금 바닥에서 고도 아니고 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널뛰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지난 법원집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왔느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와 영어 백과사전은 영어 백과사전, 특정 분야의 백과사전, 물리학 사전 이런 거 있죠. 거기 지문이 나온 거예요. 거기 지문에 물리학이니까 설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서 그게 그대로 뺀 거, 그대로. 출제를 적어놨었다고 그때. 그러니까 출제 범위도 보다 보니까 여기서도 거의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의 한마디로 범위 없다야. 그래서 이런 것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의도는 지우시고요. 왜 문제를, 이거 유형이라고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괴로워요. 유형 쪽 아닙니다. 어차피 질문 유형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유형은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험 20문제에 대한, 기본적으로 20문제에 대한 얼개죠. 큰 틀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분야별로 하나씩, 일단은. 그런데 일단 가장 그 상위 개념에서 총평으로서 유형 같은 거는 뭘 낼지는 몰라요. 자기가 내면 그만해요. 거기서 문제가 선택이 되면은 뜬금없이 분위기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시험에서는 그게 한 해 시험에서는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형은 뭘 물어볼지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유형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겪은 것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끊으십시오. 그냥 유형을 묻지만은 거기서 무엇을 묻는지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할지가 보십니다. How to study. 그치? 어떻게 공부를 할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할까? 자,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부분에서 걸리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준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건 의도는 일단 둘째 치고, 출제 범위도 왔다 갔다 하긴 하더라.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문의 출처가 대충 어느 정도 고에서 대학교 졸업 수준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범위도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책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어떻게 돌릴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공부하는 것을. 이 How to Study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로 가냐? 결국은 기본에 충실하시는 거예요. 기본에. 항상 기본에 충실하세요. 나누지 마세요. 많이 나누시면 괴롭습니다. 많이 나누면 괴롭다는 게 너무 세분화가 들어가면은 자기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기본을 자꾸 놓쳐요. 자꾸 복잡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는 나누면은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남는 게. 그러니까 나누지 말고, 특히 영어 과목의 특성을 보십시오. 걔네들이 말이에요, 말. 기본에 충실하려고 기본에 충실해야, 즉, 소위 말하는 기본 실력이 돼야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해도 점수가 똑같더라. 별로 반응이 없더라. 내가 단어를 나름대로 열심히 외우는데, 성적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러시면은, 기본 놓친 거예요. 그 기본을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기본에 충실하는데, 그 기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적당히 어떤 분야인지를 나누시는 거야. 나눠서 거기서 대해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문제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가장 크게 대놓고 물어보는 시험 있죠. 대놓고 물어보는 시험 있고
대놓고 물어보는 시험이 크게 세 가지죠. 생활회화 같은 거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나누질 않습니다. 어법과 그다음 표현 정도. 얘랑 관련된 표현이나 말 그대로 영어적 표현이죠. 그죠? 그거. 어휘, 어법 표현과 그 다음에 독해 정도. 세 가지 영역이거든. 어떻게 공부했니? 따로따로 공부했니? 책을 하나 낙권으로 세 권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크게 책으로 보시다면 얘와 얘예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나올지 안 나올지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하지 말자고. 자기가 예측한 문제가 안 나와. 그지? 그래서 이 정도 단어 나올 거다라고 자기가 예측하지 말고 아까 출제 범위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미 나온 문제에서 찾자는 거지. 이미 나온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재는 다른 게 아니라 문제가 그동안 공개가 돼 있고 일단 최하 5개년 이상이 공개가 되어 있고 또는 여기저기 복원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복원한 문제들만 따져도 엄청난 양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요.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원래 시험을 봤는데 어구를 검색하면은 요즘 컴퓨터 좋잖아요. 그지? 2008년도 날짜 찍혀있고 거기 지문이 떠 있다니까. 몰랐죠. 알 거예요, 아마. 2009년도 지문에 2009년도 날짜가 등록 날짜지, 그지? 2009년도에 올린 날짜로 되어 있고 그 지문이 똑같이 떠 있다니까. 뭘로? 모의고사 같은 걸로. 그럼 그 모의고사를 맞는 게 아니라 뭐야? 이미 그 전에 뭔가 나왔던 문제를 가공해서 모의고사로 올려놓은 거야. 문제가 돌고 돌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미. 그리고 수준상에서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은 이런 현상도 벌어져요. 지금 이거는 최근 연도 기출문제지만은 예전에 소위 말하는 고시라는 문제가 7로 9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그대로 슬슬 이미 내려와 있다고. 그게 고시영어 시험은 따로 없어졌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영어가 내려와 있는 거야. 점점 위에 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디까지 공부가 아니라 있는 문제를 통해서 거기서 많이 돌고 돌았던 건 모르지만 거기서 출제된 어휘 문제를 챙기시고 그 단어만 외우시라고. 제발. 생판. 야, 솔직히 그 단어 외워도 또 까먹잖아. 그지? 시간 지나면 까먹어. 그런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냥 드립다 모으는 소위 말하는, 야, 니네 뭐 22,000 이런 단어 본 적 있냐? 33,000 이런 거 외워봤습니까? 기억 안 나죠, 그거? 기출문제는 외우시라고. 기출문제 나온 어휘만 잘 외우세요. 그런데 기출문제, 어휘 문제로 나온 것을 잘 보시면요. 그게 돌고 돌아요. 슬슬. 계속. 물어봤던 밑줄로 되어 있던 단어가 보기로 떨어져 있고, 보기가 위로 올라가 있고, 빵꾸로 뚫려 있고, 이런 식이야. 그리고 거기에 나온 단어가 독해 지문에 들어가 있고. 즉, 어휘는 기출문제 속에 나온, 여기에 나온, 특히 이 독해와 어휘 문제에 나온 것을 외우시라고요. 그거 중심으로 외우셔도 충분하다고. 그냥 영어 사전 외워도 까먹는 거, 아니면 기출문제에 나온 것만 확인해도 잊어먹는 거, 그럼 뭐니? 어차피 잊어먹을 거면은 나왔던 걸 보시라고. 익숙해진다고. 독해 지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다. 그게 보이실 거예요. 이 어휘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독해에서 뜬금없이 쑥 들어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얘를 통해서 어휘는 정리를 하시고, 문법이나 표현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시험 본 걸 잘 보시라고. 잘 보시면은 걔도 돌고 돌아요. 그냥 문법책을 최종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기초 기본서를 한번 봤다면은 그 다음에 계속 기출문제를 가지고 돌리시면 돼요. 기출문제 무지 많아요. 문법. 그 문법을 보시면은 거기서 수업 중에 이거 외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은 별로 나오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쪽으로 어법 문제, 문법 문제를 갔을 경우, 어법을 하지 말고 용어는 다 쓰니까, 그지? 문법으로 나오잖아. 문법상, 어법상 막 쓰니까.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영역이 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단어 하나하나를 목숨 걸고 책을 두껍게 외우는 것보다는 기본상 물어봐요. 문법은. 기본상. 확인하실 거예요. 하나하나 너무 세밀한 것까지는 신경 끊으시는 겁니다. 그 정도를 가시는 거고, 출제 범위 확인은 정확해요. 문법은. 기출문제를 통해서는 출제 범위가 확인이 돼요. 어디까지가 거의 나오더라. 거기까지만 카바시라고. 그 밑에 요만큼 나오는 게 요거 가려고, 이거 알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리고 냉장에 말하면은 뭐가 중요하니까 소위 말하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이게. 된장을 갖다가 자꾸 찍어야 되는데 비슷한 색깔로 그걸 찍는다고 이제 거의 다 보시면 그런 식이야. 이거 나올 거야, 이거. 안 나온다니까? 다 나눠가지고 뭐라고 막 이제 가사냐, 척기 품사 저쪽으로 가서 가사냐, 불가사냐 그런 쪽으로 갔을 때는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대부분 90%는 기본에서 걸린다, 기본. 그래서 그 기본 같은 경우가 이제 영어 문장의 기본 특징을 일로 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수업과 지금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슬슬. 얘 자세 안 가지면 달라요. 문법은 얘가 끝이에요.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항상. 이게 90%예요. 90%. 따지면 100%예요. 왜? 명사도 여기 어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끝나요. 얘 발견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법 푼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요. 특히 밑줄형. 우리 밑줄은 다른 직렬과 다른 직렬의 시험처럼 지문 갖다 놓고 밑줄 찍어놓은 게 아닙니다. 딸랑 두세 문장이에요. 그지? 짧은 문장 속에 밑줄이기 때문에 짧은 문장은 얘부터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다른 직렬처럼 지문 갖다 놓고 거기다 밑줄이나 골라라 이겼잖아, 그지? 그럼 그거 어떻게 푸니? 그 문제는 처음부터 풀면 바보라니까? 문법 문제는 그 문장만 해당하는 거야. 그 문장에서만. 그러니까 지문이 나오더라도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줄이라든가 괄로 묶여진 부분이 들어가 있는 문장만 보시는 거야. 당연한 얘기야. 이거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여기에 맞춰서 계속 문법 문제 얘기할 때 또는 표현과 관련돼서도 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랑 관련해서 나오시면 얘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답이 여기서 기본은 뭘 잡아야 되는지, 기본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그 다음에 독해 어떻게 푸냐? 감으로 괴로워요. 감으로. 독해 감 아닙니다. 독해는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 마침표 찍었지, 그지? 이건 문장이지, 그럼, 그지? 한 문장 계속 연결되는 게 지문이지. 그게 독해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안 보인다. 얘가 보이지 않으면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문장이라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얘기야, 내용이. 그지? 어떤 내용이 있다고야.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 내용을 쭉 흐름을 연결해서 하나의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지? 내용이 한 문장 내용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지문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그 밑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니? 지문을 바라보는 자세. 시험용 지문은요, 반드시 소재가 있거든요, 소재. subject matter라는 그런 게 있다고, 소재가. 글감이 있다고, 소재. 개를 가지고 matter를 빼고 소재, subject로 가버린다고, subject. 주제가 있다고, 주제. 소재를 꾸준히 나열한 지문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즉 명사를 계속 나열하는 얘기는 지문은 없어요. 반드시 지문은 이걸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지문은 글감이 소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소재의 한 부분을 적는 거야. 한 부분을. 소설책이 아니잖아. 백과사전이 아니잖아. 거기다가 쉬운 말 같으면 그러면 책상 소재 맞지만 책상 가지고 얘기할 게 무지 많잖아. 크기, 색깔, 어디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거기서 뭐야? 책상의 재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요즘은 쇠로 만들고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걸 읽으셔야 돼. 뻔히 아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 자세가 약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석을 하면서 많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한 문장 속에 기본적으로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에 관해서 어떤 면을 적게 되어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그 주제가 어떤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뭐니? 그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이거지. 다 했던 거야. 요지나 주제.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뭔 제목 붙일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다 하나라니까. 자주 꼭 나오는 것들. 그럼 우리는 얘를 유형이라고 질문 유형이죠. 질문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은 뭐부터?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잡힌 상태에서 얘가 나오시는 거야. 거의 이거부터 잡으셔야 돼요. 얘를 잡으려니까 여기서 튕겨나오는 거예요. 얘는 누가 뭐뭐를 했다라든가 봐봐.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그치? 다 있는 게 아니죠. 얘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면은 사람들이 동사를 잡았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잡으셔야 돼. 사람들이 믿는 게 그냥 눈으로 가시는 거야. 머릿속은 해석도 아니야. 사람들이 믿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뭐니? 여기 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걸 자꾸 훈련하시는 거야. 그래서 독해 쪽으로 하시면은 자꾸 버리는 거예요. 독해는 자꾸 버리셔야 돼. 핵심적인 내용을 각종 장치들이 껴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근데 기본은 뼈대지, 그지? 뼈대를 파악하는 눈을 계속 보시면서 그 뒤에 수식하는 그런 쪽에서 중요한 수식이나 그게 감이에요. 감. 아는 상태에서 명사가 있는데 걔에 대해서 이런 형용사를 붙였으면 명사의 그쪽 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빼버린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콤마 찍고 뭐 막 들어가는 게 이제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 그렇게 들어가시면 참고사항으로 볼 건지 그냥 과거인 버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갈 건지 그렇게 가시는 거야. 근데 그걸 정하는 기준은 질문에 있는 거야. 질문에. 주제가 뭐냐? 그럼 부가 설명을 다 빼버린 거야. 그지? 그렇게 가시는 거야. 부가 설명이다라는 것은 내용 파악이 저게 문장이 보이는 상태에서 그게 머릿속에 돌기 시작하는 거야.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거. 독해는.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 뭐야? 이걸 뭐야? 이렇게. 그 자세만 가져도 안 놓쳐. 해석 안 돼도 뭐니? 맨 처음에 중요한 말이나 중요한 어떤 명사가 나오시면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야. 계속. 뒤로 가시면서. 근데 우리의 나쁜 습관이 뭐니? 첫 번째 문장 잘 해석했지, 그지? 근데 두 번째는 좀 뭐 길든지 뭐 장치가 좀 붙어 있어. 해석이 당장 안 돼. 단어도 모르는 게 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거 해석 붙들고 들어간다고. 일단 뭔가 봐야 되니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가 나와? 첫 번째 문장 까먹은 거야. 뭘 얘기했는지. 근데 세 번째 문장 적당히 자기가 그게 저게 안 보이니까 자기 말대로 나도 작가. I am a writer too.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나도 출제자. 근데 자기는 내용 연결이 안 돼. 그 자세로 계속 글을 보고 있는 나쁜 자세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밖에 없다. 지문의 구성 원칙은 첫 번째 하나야. 하나에 대해서 풀어 쓴다. 하나에 대해서. 아니면 배경 깔고 하나로 몰고 가든지 몰아가든지 하나 해놓고 쭉 풀어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 그지? 거의 그래. 거의. 그런 자세를 읽기 때문에 무엇에 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떨어진다고 이게. 이 기본 자세를 가지고 글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줄줄이 풀어서 설명해 나가니까 그 중에 뭐 적당히 뭐 연결할 말을 써라라든지, 그지? 적당히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가시는 거야. 거기다가 빈칸에서는 뭐니? 본문 내용과 역으로 역으로. 본문이 플러스를 얘기했으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갚버린다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나오지, 그지? 같은 얘기야 어차피. 돌려치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드립다 해석으로 들어가시면은 항상 시간 딸려. 난 뭐 읽었지 생각도 안 해. 왜? 시간이 일단 딸리니까. 찍어. 눈에 익숙한 단어 일단 찍어. 이런 거야. 반복되는 단어 잘 안 나온다니까. 반복되는 단어 잘 안 나와요. 이유는 반복 싫어요. 그러다가 자꾸 말 바꾸기. 저기 지문에도 보면 있어요. 뭐 이제 공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쉬는 곳, 내가 자주 가는 곳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럼 내가 자주 가는 곳은 공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처음에 공원 얘기했으니까. 근데 공원 그러고 내가 자주 가는 곳 미래해놓고는 딴 걸 생각한다고.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어도 잘 나오지는 반복되는 단어가 안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기출 지문을 통해서 그때그때 자기 기본 내공을 자꾸 쌓으시는 거야. 버릴 건 버리는 자세. 그 정도만 하시면요. 시간은 둘째 치고 점수가 꿈틀대고 움직이기 시작은 해요. 다 읽고 틀리는 거 진짜 나쁜 자세지. 해석도 안 되는데 다 읽고 틀렸다고. 근데 해석은 되는데 다 읽고 맞히는 거 좋은 자세 아닙니다. 다른 문제를 놓치니까 시간 싸움이라고. 그치?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일단 독해 쪽에서는 그 자세예요. 일단 하나를 잡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지문을 자꾸 대할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면서 일단 문항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수업적으로 가서는 그쪽에 독해 쪽 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을 계속 물어볼 거예요. 너 뭐 읽었니? 그 다음에 해석 되니 안 되니? 이거 물어볼 거야. 해석 되니 안 되니는 딴 게 아니라 해석 잘했니가 아니라 넌 거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거. 왜 강의를 듣고 아니지 왜 혼자 수업을 하는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니면 동강을 듣는데 성적은 똑같습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치? 성적이 똑같습니까? 당연하다니까. 해석하고 안 될 테니까. 해석은 바닥이야 바닥. 기본이야 기본. 독해는 해석이 아니라 독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니? 독해라는 말 자체가 해석이라는 말로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은 직독직히고 대충 해석이야. 나도 작가 정신으로 대충. 근데 해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내용 파악이야. 내용 분석 끝났다 이거야. 해석이라는 말 자체가 내용 파악이야. 뭘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몰고 가고 있는지가 해석이야. 그걸 파악하는 게. 근데 우리는 독해라고 한답시고 열심히 자기는 공부하는 게 해석을 하고 앉아있다고. 근데 그 해석은 지금 말한 그 해석이 아니라 뭐야? 단지 우리말로 대충 옮기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해석하시면서 그게 조금 그래도 보일 듯한데 딸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단에 대한 감각과 그리고 또한 그건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단에 대한 감각과 그 다음에 내용 파악에 대한 생각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우리말로 마침표를 찍어야 돼. 영어 문장은. 시간 걸린다고. 왜? 야, 지문 짧으면 괜찮아. 근데 지문이 세 줄이야. 근데 이거 다 해서 우리말로 만드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서 잡고 누구누구는 친절하게 뭐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는 것을 어디서 뭐 했다 이렇게 가는 게 이게. 그런 자세 많거든요. 혼자 공부할 때는 특히. 아닙니다. 그러시면 시간 딸려요. 여기 들어가는 상태에서 일단 먼저 끊고 간단하면 붙여서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는 뭐 했어? 그대로 쭉 바로 뒤로 가시면 뒤로. 앞으로 돌아오시면 시간이 벌써 딸려. 그런 것들을 훈련할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내용 파악이죠. 핵심 내용 파악을 위주로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 그 내용 파악에 초점이 되는 내용 그 지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재가 지문마다 똑같지는 않잖아. 그지? 지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어인지 어군지 어떤 내용인지 여기까지 지문으로 훈련하시는 거야. 지문으로.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물론 얘를 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약하면 얘도 어차피 약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 독해 점수는 대충 되는데 문법은 0 이거. 예. 문법이 안 되니까 독해 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불합격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냉정하게. 이게 약하니까 얘도 어차피 약한 거야 항상. 냉정해지자고. 그지? 동시에 가시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얘를 물어봤고 이게 문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면서 빨리빨리 내용 파악하는 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훈련. 그 훈련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할 때 이게 스킬이 되는 거예요. 너의 스킬이 되는 거예요. 스킬의 정의 알아? 스킬의 정의? 기술, 지식 이런 거지. 그거 말고 스킬의 정의 그거 아니거든. 좀 요게 있다고 요게. 이게 스킬이야. 이 스킬 우리 비법으로 알고 있잖아. 그지? 비법 강의 다 들었는데 왜 점수는 맨날 그 꼴이니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야. 비법 강의를 안 들어본 사람 없다고.
근데 뭐가 딸려? 이게 빠졌잖아. 이게 빠졌잖아, 이게. 이것만 들었단 말이야, 이거는. 이게 익숙해지면 이건 습관으로 가는 습관으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너 시험 80점 나왔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80점 나왔지?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왜 답이야? 그 읽어보니까 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거 원래.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놈은 강사를 하지. 이걸 하죠, 이거. 그런데 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뭐야? 소재, 주제, 이렇게. 소재, 주제. 거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소주요, 이거 당연히. 이렇게. 주장 요지까지 가면 소주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걸 잡으셔야 돼. 그 훈련을 시킬 거야.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차피 기출문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지? 맨날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 내공을 위해서 얘를 독해 쪽에서는 계속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그 잔소리를 많이 할 때니까 여러분들의 해석은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해석하다 막히면 질문하시라고. 그건. 이 문장의 해석이 안 됩니까, 이거? 그건 질문하셔야 돼. 왜? 이거 놓치고 있다는 얘기거든. 해석하다 문장 하나 보시고 막히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또한 이제 저는 그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 문장 보는 눈과 함께 아울러서 뭘 얘기할 거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니? 특히 세네 줄자를 막 들어갔을 때 그게 핵심이거든. 걔를 파악하셔야 그 다음 문장이 맥히면 걔만 생각하시면서 연결하면 돼. 아는 단어 가지고 어떻게든 그쪽으로 자꾸 맺히셔야 돼. 이것 따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게 아니라 딱 가다가 하나 이거야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몰라. 그러면 대충 옆에 달아놓고 또 몰라. 또 옆에 달아놓고 어쨌든 얘만 잡고 있으면 밑에 가서 보기 위해서 대충 보이는 게 있어. 그건 지문마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훈련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어휘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십시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것을 잡아라.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단어를 예를 들었죠. 어차피 잊어먹을 건 나온 거나 외우시라고. 그게 반복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휘 쪽에 문제를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저 유인물을 줄 거예요. 유인물을 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 쪽 문제에 나온 그 단어들은 동의어 있죠. 그거 물어보니까 동의어나 수거 같은 경우도 동의어나 아니면은 그게 수거가 두 가지, 세 가지 뜻으로 막 나가는 거 있잖아. 그건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첨부해서 이제 좀 이따 나눠줄 것이고, 문법은 기본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얘기하시면서 제발 문장 그렇게 봐라. 거기서 핵심적으로 각 파트에서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던 부분이나 그게 기본을 크게 흔들지 않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세부적인 내용, 세부적 어떤 사항에서 물어보면 그 부분은 출처를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중요한 나름대로 표현이나 문법에서 한 번씩 가끔 물어보는 표현인데 걔를 가지고 출처가 여기니까 그쪽 부분이 조금 부족하면 그쪽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체크하시라고. 공부할 그 범위를 체크해 줄 테니까 걔를 공부하시고 독해는 열심히 잔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딴짓 하지 말고 야, 너 뭐냐? 읽었냐? 대답 한번 해봐. 아니면 내 생각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거기 맞추셔야 돼요. 해석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야. 해석은 기본이야, 기본.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가볍게 직전 연도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휘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내가 해석을 얼마나 나쁜 말로 엿같이 하고 있는지, 내가 작가라는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십시다. Any question? 수업을 나가는 데 있어서 뭘 공부해야 될까 하면 고민하지 마. 단어? 여기 나오는 단어는 열심히 외우시라고 체크해 줄 테니까. 두 번째, 질문만 많이 하세요. 그냥 다음 진도 나가는 쪽에 맞춰서 질문을 하세요. 문법 쪽은 보라는 쪽을 보시고 거기서 질문을 하시옵소서. 잠시 자료 배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